당신이 알고 있는 한국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스키류의 예언이 현실이 된다면 2025년 7월 동아시아의 지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미 그의 예언은 두 번의 검증을 거쳤습니다. 2011년 동해본 대지진, 2020년 세계적 팬데믹, 그리고 이제 한반도를 향한 그의 마지막 예언이 공개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조차 인정한 80%의 대재앙 가능성, 급격한 지각 변동으로 인한 새로운 영토의 출현,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 예언의 진실과 그 뒤에 숨겨진 과학적 증거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인류는 미래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 열망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죠. 동양에서는 하늘의 움직임을 읽고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 삶의 일부였습니다. 중국의 역술가들은 별자리를 보며 왕조의 운명을 점쳤고 일본의 신관들은 자연의 징조를 통해 앞날을 내다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예지의 전통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예언들이 놀라운 정확도로 실현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 예언의 힘이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양의 대표적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가 16세기에 남긴 예언들, 프랑스 혁명부터 세계대전까지 그의 예언은 시대를 관통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동양의 예지력이었죠. 1970년대 한 고승이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물이 하늘로 치솟고 쇠로 된 새가 하늘을 날 것이다. 당시에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이 말이 2004년 쓰나미와 현대 항공시대를 정확히 묘사했다는 사실. 지금 우리는 예언의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매해 새로운 예지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있죠. 5년 전만 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던 예언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예언을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진지한 논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은 이런 예언들의 전파 속도를 엄청나게 높였습니다. 한 예언가의 말 한마디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그 예언이 실현되는 순간을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시대가 된 거죠. 예를 들어 2023년 초 한 무명의 예언가가 올린 글이 있었습니다. 곧 세상은 거대한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지각이 움직이고 바다가 육지가 될 것이다. 당시에는 그저 수많은 예언 중 하나로 여겨졌죠. 하지만 그로부터 몇 달 후 태평양 연안에서 일어난 일련의 지진대, 그리고 해저 화산 활동의 급격한 증가, 이제 우리는 새로운 예언가의 등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키히데오. 그는 이미 두 번의 대재앙을 정확히 예견했고 이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스키히데오,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난 15년간 가장 정확한 예언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인물입니다. 2009년 한 작은 일본 블로그에 첫 글을 올린 스키히데오, 그는 자신을 꿈을 통해 미래를 보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첫 번째 충격적인 예언은 동일본 대지진이었습니다. 2010년 말 그는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언급하며 도호쿠 지역이 물에 잠길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가 말한 대로 2011년 3월 10일에 규모 9.0의 대지진이 일본을 강타했죠. 이것이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키히데오의 두 번째 예언이 현실이 되면서 더 이상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그는 보이지 않는 저기 전 세계를 뒤덮을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습니다. 몇 달 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2년간의 고난 후 새로운 일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한 점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스키히데오의 예언을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의 예언이 모호하고 해석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대재앙이 올 것이라는 예언은 너무 일반적이라는 비판도 있죠. 하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 그의 예언이 항상 자연재해, 특히 지진과 쓰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재난을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변화를 이겨내고 있는 듯합니다. 최근 들어 더욱 빈번해지는 이상기후 현상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지진들, 스키히데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지구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태평양 화산대의 활성화에 주목합니다. 지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는 그의 표현은
실제로 최근 과학자들이 관찰한 지각 활동의 증가와 일치하고 있죠. 스키류는 올해의 마지막으로 예언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마지막 예언은 7월의 대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일본과 필리핀 사이의 거대한 지각 변도, 그리고 그 여파로 한반도가 맞이하게 될 운명적인 변화입니다. 7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키류가 예견한 그 순간이 이제 몇 달 앞으로 다가왔죠. 일본과 필리핀 사이의 해저에서 시작될 거대한 지각 변도. 과연 이것은 단순한 공포일까요? 해당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이는 결코 근거 없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지역은 태평양판, 필리핀 해판,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지점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과 지질연구소의 최신 데이터는 우려할 만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난카이 해구를 중심으로 한 지진 활동이 지난 6개월간 30% 증가했고 해저 화산 활동도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난카이 해구의 상태입니다. 이 지역은 1854년 이후 대규모 지진이 없었던 곳으로 170년 이상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질학자들은 이 에너지가 한 번에 방출될 경우 그 규모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이 사실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난카이 해구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닌 수십 년간의 관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예측입니다. 정부 보고서가 공개된 후 일본 전역에서는 비상대책 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주요 도시들은 긴급 대피 계획을 수정하고 있으며 연안 지역의 원자력 발전소들은 특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도쿄대학의 지질학 연구팀은 지진의 규모가 아닌 시기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교토대학의 한 연구진은 이미 임계점을 지났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죠. 반면 일부 학자들은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연은 이미 여러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 목격되는 특이 현상들이 그것입니다. 지진운이라 불리는 독특한 구름 형태가 자주 관찰되고 있으며 이는 과거 대형 지진 발생 전에도 보고된 현상입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지구 자기장의 변화입니다. 위성 데이터에 따르면 이 지역의 자기장 강도가 비정상적으로 변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전에도 관찰되었던 것으로 당시보다 더 큰 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저 지진계가 감지하는 미세한 진동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슬로우 슬립이라고 부르는데 대형 지진의 전조 현상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매일같이 새로운 목격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이상한 빛, 갑작스러운 동물들의 이상 행동,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지하의 진동음까지. 이런 게시물들은 수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사람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런 현상들을 맹목적으로 두려워하고 또 다른 이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완전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징후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예상 사망자 수, 경제적 손실 규모, 그리고 아시아 전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이 수치들은 일본 정부조차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가 발표한 피해 예상 규모를 듣고 전문가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악의 경우 90만 명의 인명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가장 낙관적으로 봐도 9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피해 금액도 엄청납니다. 220조 엔, 우리 돈으로 무려 2200조 원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2011년 대지진 때보다 4배나 큰 규모입니다. 일본 정부는 복구에만 최소 10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은 일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세계 3위 경제 대국인 일본이 멈추면 전 세계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일본 증시가 멈추는 순간 서울에서 홍콩까지 아시아 전체 증시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금융가에서는 최소 30% 이상의 폭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 공급이 끊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이 공급이 끊기면 전 세계 공장들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휴대폰,
컴퓨터는 물론이고 자동차 생산도 큰 파급을 받을 것입니다. 일본차 회사들이 문을 닫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들도 부품이 없어서 생산을 멈출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장 무서운 위험이 또 있습니다. 바로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일본 바닷가에는 16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이 발전소들이 무너진다면 방사능이 공기를 타고 퍼질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전문가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후쿠시마 사고 때보다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는 예측 때문입니다. 안전시설에 아무리 보강해도 이번에 예상되는 규모의 지진은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방사능 물질입니다. 바람을 타고 퍼지는 방사능은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받을 피해와 그 여파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스키류의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한반도의 운명입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이 재앙은 한반도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합니다. 스키류의 예언 중 가장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열도의 3분의 1이 바닷속으로 잠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땅이 가라앉는 현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일본 연안 여러 지역에서 지반 침하가 관찰되고 있죠. 지금은 1년에 몇 센티미터 수준이지만 큰 지진이 오면 상황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 지질 조사팀은 충격적인 보고서를 냈습니다. 난카이 해구에서 대지진이 일어나면 호쿠리쿠 지방에서 규슈 북부까지 일본 서쪽 해안이 한꺼번에 가라앉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예언이 있습니다. 일본이 가라앉는 동안 한반도 주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바다가 물러나고 새로운 땅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동해 바닷속에는 거대한 지각판들이 있습니다. 이 판들이 움직이면서 바다 및 땅이 솟아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주도 남쪽 바다에서는 이미 해저 화산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예언이 현실이 된다면 동아시아 지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한반도 동쪽에 새로운 땅이 생기면 영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모든 나라가 이 새로운 땅의 주인이 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스키류가 말하는 한국의 끝은 단순히 땅의 벼랑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모습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재앙이 오면 수백만 명의 일본인들이 피난처를 찾아 이동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올 것이고 이는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혼란도 피할 수 없습니다. 무역이 중단되고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우리 경제는 큰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키류는 이런 혼란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땅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미래, 한국이 더 강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급격한 변화를 예견한 것은 스키류만이 아닙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미래에서 왔다는 사람들의 증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2052년에서 왔다고 주장하며 한반도의 변화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52년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 처음 들으면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남긴 증언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가장 주목받는 이야기는 작년 온라인에 올라온 익명의 글입니다. 자신의 미래에서 온 증언자라고 밝힌 이 사람은 2052년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는 우리가 겪고 있는 대변화의 시작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가 처음 언급한 날짜가 2024년 8월 14일이었습니다. 그날 일본 서부 해안에서 일어난 진도, 당시에는 작은 지진으로만 여겨졌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글은 온라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이야기를 올리기 시작했죠. 미래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온라인에 가득 채웠습니다. 특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미래 목격자들의 모임이라는 게시판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어떤 이는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또 어떤 이는 자세한 사진과 영상을 함께 올리고 있자 이런 이야기들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번져나간 이야기들은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과학소설 같은 이야기,
오래된 전설, 실제 있었던 일들이 뒤섞이면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과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시간 여행은 물리 법칙상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빛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없고 과거나 미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큰 관심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도 마음의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믿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점은 이런 이야기들이 모두 비슷한 결말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큰 변화가 오지만 그 끝에는 새로운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위기를 겪지만 결국 더 나은 세상이 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신비로운 이야기들 너머에는 또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지구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이런 예언들이 자연의 변화를 감지한 것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지각 변동의 핵심은 판 구조론에 있습니다. 태평양 판과 필리핀 해판, 유라시아 판이 만나는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점 중 하나로 꼽힙니다. 2011년 동해일본 대지진이 바로 이 판 경계에서 발생했는데 당시 엄청난 피해와 함께 지구 내부 에너지가 한 번에 분출되는 메가 지진의 위력을 전 세계가 체감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80%라는 높은 확률로 예측한 난카이 해고 대지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설명됩니다. 이미 지각에 축적된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기후변화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해수면 상승과 극단적 기상현상이 지각 활동에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컨대 태풍이나 폭우가 늘어나면 해저나 해안 지반에 가해지는 압력이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고 이것이 판 운동에 작은 변수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대다수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와 지진의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구가 온난화로 인해 전에 없던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에 그 불확실성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각 변동과 맞물릴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과학은 많은 데이터와 논문을 통해 재난의 가능성을 검증하려 합니다. 반면 스키류의 예언은 과학적 지표가 아닌 일종의 초월적 풍차를 통해 미래를 점친다고 주장합니다. 현대 과학으로는 특정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예언은 언젠가 큰 일이 벌어진다라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공포를 자극하죠. 그러나 예언과 과학 중 어느 한쪽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 역시 현재 관측되는 지진 전조 현상에 대해 명확한 날짜를 제시하지 못하며 예언이라고 해서 모두 호황된 이야기는 아니라는 반응도 존재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재해를 얼마나 준비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느냐 하는 점일 것입니다. 만약 스키류의 말처럼 2025년 7월 전후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 일본 열도의 이부가 침하하거나 해저 융기로 새로운 땅이 드러난다면 동아시아 전체의 판도가 송두리째 뒤바뀔 것입니다. 그 여파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에 걸쳐 거대한 변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지리적, 경제적 근접성으로 인해 난민 유입부터 자원 분배, 외교적 갈등까지 복합적인 문제를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재앙이 찾아온다 해도 역사는 재난 이후 오히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사례를 여러 보여줍니다. 세계대전 후에 폐허에서 일어난 유럽의 경제 부흥, 지진 피해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한 도시들의 사례가 바로 그것이죠. 한반도 역시 만약 스키류의 예언대로 일본과 필리핀 사이의 판 충돌로 인해 동해나 남해의 새로운 땅이 솟아오른다면 초기에는 영토 분쟁과 난민 문제가 대두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원 개발과 국토 확장이라는 거대한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혼란에 빠져 있더라도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위기를 극복해온 저력을 되살릴 것이고 그것이 새로운 연대와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스키류는 재앙 이후 인류가 자연과 더욱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과학계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와 대규모 지진을 겪으며 사람들은 결국 지구와 함께 사는 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리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지구가 한번 흔들릴 때마다 국가별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국제적 연대가 절실하다는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우리는 자원과 기술, 인력의 공유 없이는 결코 버텨낼 수 없다는 현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물론 아무리 큰 혼란이 닥친다고 해도 그것이 곧 한국의 종말을 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스키류의 표현대로라면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질서가 무너지고 전혀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당장은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지겠지만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위기와 재난 속에서 강인함을 발휘하여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반도와 주변국이 손을 맞잡고 복구와 재건에 나선다면 머지않아 파괴의 시대가 끝나고 재생의 시대가 찾아왔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재앙은 결말이 아닌 변화의 시발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준비는 과학과 예언이 서로 대립하기보다 현재 우리 눈앞에 있는 데이터를 정확히 분석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스키류가 말하는 재앙의 시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질지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빠르게 달라지는 지구 환경과 국제 질서 속에서 생존과 번영을 동시에 고민해야 할 때에 이르렀습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세계가 얼마나 크게 변해지는 예언이 아닌 현실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우리는 그 선택을 통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